구인도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 많이 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아주 젊은 분들 구인도암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HPV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잖아요. 성접촉에 의해서 생기듯이 구강성교를 통해서 성기로부터 구강으로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주경부외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박준욱입니다. 구인도암 하면 사실 익숙하지 않으시죠? 구인도암은 우리가 입 벌리면 저 안쪽에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혀 뒤쪽, 혀 뿌리부터 그다음에 양쪽 편도, 그다음에 뒤에 인두 후벽이라고 있습니다. 목젖 있는 부위, 그 부분이 구인도암이고요. 그것도 우리가 구강암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구강암은 혀의 앞쪽 3분의 2가 구강암이고요. 그다음에 혀의 앞쪽 3분의 2와 양쪽 볼, 입술, 그다음에 치은이라고 치아 주변에 있는 살, 이 부분이 구강암입니다. HPV 바이러스가 우리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던데요.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경로가 성접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성기와 성기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구강성교를 통해서 성기로부터 구강으로 이게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독 구인도암, 특히 편도암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편도라는 게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오면 이거를 제일 먼저 발견해내고 이걸 방어해내는 어떤 면역 기관입니다. 제일 먼저 그 바이러스가 그쪽에 붙고요. 또 편도는 크립트라고 해서 이게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쫙 펴놓으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붙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그래서 편도암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제가 처음 이제 이비인후과 진료를 시작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부경부암, 특히 구인도암 같은 경우에는 60, 70대 흡연 많이 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강 위생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아주 젊은 분들 30대, 20대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흡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구인도암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인도암은 성접촉을 통해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증상만 가지고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저는 환자들 분들한테 한쪽 목만 아픈 경우 그게 2, 3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한쪽만 이물감이 생기는 경우 한쪽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한쪽을 꼭 가리키면서 그 부분이 불편한 증상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게 2주 이상 되면은 근처에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일단 오시면 전문의가 한번 보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덩어리나 임파선이 있는지 만져보고 그다음에 입 안에 들여다봅니다. 그걸로 90%가 끝나고요. 더 자세히 보려면 이제 그 굴곡형 내시경이라고 해서 목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더 깊은 곳까지 쭉 봅니다. 보고 나서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입 안에 구인도에 병변이 있으면 거기를 국소 마취하고 조직 검사할 수가 있고요. 또 목에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암이 더 의심되거나 하면은 CT나 MRI를 추가로 찍을 수도 있고요. 사실 확진이 되려면 조직이 나와야 되거든요. 조직이 나오면 조직 샘플링을 해서 그걸 분석하는데 한 보통 일주일은 걸립니다. 사실은 조직이 나오기 전에 임상 증상과 임상 진찰만으로 7, 80% 이상은 다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진단이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인도암이 예후가 좋은 건 아니고요. 구인도암 중에서 HPV 바이러스에 의한 구인도암이 예후가 좋은 겁니다.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이 생기는 구인도암은 사실 예후가 안 좋고 한간에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테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병기 분류, 1기, 2기, 3기, 3기 하는 병기 분류도 최근에 바뀌어가지고요. HPV에 의한 구인도암과 그냥 구인도암은 아예 다 따로 스테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HPV에 의한 구인도암이 생존율이 꼭 두세 배 좋습니다. 2기, 3기 되더라도 생존율이 한 8, 90%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HPV에 의한 구인도암도 흡연을 아주 안 한 사람에 비해 흡연을 한 사람은 더 예후가 안 좋고요. HPV 없고 흡연한 사람은 더 안 좋고요.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HPV에 의한 구인도암은 항암과 방사선의 반응을 잘 해서요. 항암 방사선만으로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다 없어졌다가 끝에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을 해서 이걸 구인도암을 현저히 줄인 다음에 로봇 수술이나 이런 걸 해서 최소한의 침습 수술을 하고 그걸 또 조직을 얻어내면은 이게 항암에 반응을 잘하는 종류인지 안 하는 종류인지 어떠한 종류인지 조직학적 레벨에서 우리가 이 암의 특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최소한의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구인도암 수술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의 손이 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악을 잘라서 여러 가지로 단지 닿지 않는 이유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악을 가르고 큰 수술을 했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서 목에 크게 절개를 하고 안쪽으로 해서 수술을 하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발달되면서 로봇 팔을 이용해서 입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수술을 하거든요. 구인두라는 부위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밀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손상을 줘버리면은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장애가 됩니다.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암을 해서 줄여서 로봇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수술을 해서 기능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막 해도 주변의 조직들이 손상을 해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망가지는데 방사선 치료도 IMRT라고 딱 그 부위만 조사하게 해서 주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구인도암 수술하면 대부분의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여성분들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는데 사실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자궁경부암 백신이 아니고 HPV 백신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이고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암들이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구인도암, 그다음에 항문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백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인도암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그 바이러스가 HPV 제일 많은 게 16이고요. 16, 18이 주로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을 가다실 등등 국가 백신을 많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16, 18을 포함해서 9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1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접촉하기 전에 사춘기 이전에 맞을 경우에는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있으면 일단은 그 백신을 하라고 맞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금연입니다. 금연, 그다음에 절주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빨리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한번 5분 진료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다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초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